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의 시작 오늘입니다. 빨간 날인데도 저희 돌직구쇼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생방송 켰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절 연휴 이 밥상머리의 이 주된 이슈는 무엇일지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겠죠.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의 시작은 온 가족과 함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를 시작하는 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산뜻한 추석 명절 연휴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가 그 문 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후폭풍. 후폭풍. 어떤 큰일이 발생한 이후에 불어닥치는 일들. 동아일보 4면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의 후폭풍 거셉니다. 여당은 추석 밥상을 이재명 대표에게 내준 악재다 이런 말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라는 총공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 두 당의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스타트됐습니다. 주목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두 번째, 한국일보 6면입니다. 입법 로비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검찰.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두 번째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수사팀 교체 후에 첫 강제 수사. 이 돈봉투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이미 윤관석 의원 등이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로비 정황 추가됐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기각된 날 송 전 대표의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신 덜 차렸다. 매 덜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이 대표 영장 기각과 돈봉투는 별개 아닙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9.19 경향신문 5면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합의 효력 정지시키겠다 말했습니다. 야당에선 위험한 판단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황금 세대 한겨레신문 2면입니다. 두 번째 황금. 이래서 황금이군요. 황선우 선수가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아시아가 좁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황 선수 응원합니다. 황금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첫날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정치부장 언론인 출신의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그리고 역시 기자 출신의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명절 연휴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김진의 돌직구쇼와 함께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늘 럭키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기각, 두 개의 시각.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파면하라라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유권 석방, 무권 구속이다. 이런 비판, 사법부를 향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입니다.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은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 석방, 무권 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권 구속, 유권 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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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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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풀어준다면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21명의 일반인들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인 민주당에서는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이 증명됐다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급기야 한 장관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도 글을 올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증명되었다. 법관이 의심 여지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소명되었다.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법관이 일단 그렇다고 추측된다 정도의 심증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풀이 글을 조국 전 장관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여야의 추석 연휴를 시작하는 표정이 전혀 다릅니다. 여야가 내고 있는 목소리도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 여야의 의견 먼저 들어보죠. 박정하 의원님. 네. 유권 무속, 유권 석방, 무권 구속. 여당에서는 이런 말 했어요, 어제?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웃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본안 재판이 시작이 될 테니까 그때 속속 나오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과거 보면은 그 재판 도중에 뭐 실형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사실은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제법 있어요. 김경수 지사도 그랬고 조국 교수도 아마 그랬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영장이 기각된 걸 가지고 마치 무죄가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지금 그래서 본 것처럼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국민을 또 한번 속이는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어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저런 거거든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한 거에 대해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 건을 보면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만 추가적으로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은폐할 증거도 별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피의자께서는 가서 열심히 방어 준비해라. 대신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방탄의 논리가 들어가는 건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은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이렇게 제가 보면 그렇다면 이 건 갖고 본안 심사를 가봐야지 마치 무죄인 것처럼, 그래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당 정부가 또 굉장히 많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박해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고 국민들을 또 한번 호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에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잘 국민께 이해를 주셔야 이 정치가 또다시 혼돈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저 이미 뭐 한동훈 장관 인책해라, 대통령 사과해라고 정치적으로는 주장을 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민생, 경제 언제 챙기는 정치가 올지 저는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야당 대표라는 점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들으셨던 것처럼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풀어주면 이게 사법정의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야당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거의 모든 전 언론이 검찰의 완패다. 2년간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를 했는데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들어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면은 이제는 집권당하고 국민의힘과 검찰이 좀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큰 싸움이 벌어지면은 큰 싸움에서 지고 나면은 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충격받는 건 맞습니다. 충격받고 아이들 싸움도 그렇잖아요.
많이 코피 터지고 도망가면서 다음에 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겁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만 이제 좀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는 건데,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1년 반 동안 챙기지 않았던 민생 한번 처음으로 좀 챙겨보세요. 정말 민생 챙기는 여당 모습 국민들이 보고 싶습니다. 추석도 맞았지만 웃는 국민들 몇 명 되겠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나자마자 수석 대변인이었나요? 논평이 나왔어요. 개딸에 굴복했답니다. 우리 법원이. 사법부가 오염됐답니다. 판사의 성분을 따집니다. 그거 보는 우리 국민들이 집권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유쾌하겠습니까? 검찰도 50보 100보예요. 검찰이 깡패 집단입니까? 정치 집단입니까? 그냥 쿨하게 졌으면 본안 심판, 정말 본안 재판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유무죄 다투면 됩니다. 검사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2년간 수사하고도 혐의 입증을 못했는데 반성은 하는 게 아니고 험한 소리 많이 내뱉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검찰도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말이죠. 영장 실질심사에 있었던 말들이 또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할 기력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흘렸겠습니까? 변호인들이 흘렸겠습니까? 또 검사들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태도를 보였다는 등. 이제는 우리 국민들 잘 속지 않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각자 여당은 민생 챙기고 그 검찰은 이제 재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파이팅. 검찰 파이팅. 아니 검찰도 열심히 검찰도 법원 이제 재판 준비하시고 예. 우리 이제 야당은 예. 민생 챙기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검찰의 완패다. 한 장관 사과해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야의 이 두 주장 어떻게 들리십니까?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영장 실질 심사 때 나왔던 장면들 몇 가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이 최후 진술 때 목이 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 이 장면 함께 보시죠. 영장 실질 심사의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 때 이 대표가 목이 맸다.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다라며 이 대표가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목이 맸다라는 겁니다. 판사님의 결정이 나의 운명을 정한다.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가 결정되는 일이다. 딱 하나만 부탁한다.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목이 맨 이재명 대표가 판사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 최후 진술은 영장 실질 심사의 마지막 그렇죠. 과정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피의자는 해보세요라고 네. 이제 판사가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 대표는 굉장히 좀 목이 맸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는데 좀 이거 내가 다 살면 50년인데 좀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좀 읍소를 한 것 같아요. 네, 해당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최후 변론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제 정치적 운명 판사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내가 5평 남짓한 방에 갇혀 있으면 이 많은 수사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향해 펼쳐질 것이라고 명확해 보이는 이 수사 방어할 수가 없다. 만약 검찰 주장이 맞다면 50년 이상형을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과연 맞느냐. 판사님이 선택해달라. 그리고 해당 보도를 보면 검찰이 뭐 그 전까지는 기세를 밀어붙이는 좀 추세였다가 분위기 반전이 됐다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좀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최후 진술은 어떤 피의자든지 다 그 권리로서 보장을 받는 것이고 많은 피의자들의 목이 맵니다. 왜냐하면 구속기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요. 최후 진술 때는 늘상 이 목이 맨다. 예,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네. 그 자체의 어떤 행위가 판사의 어떤 심증을 흔들었다라기 보기보다는요. 네. 일단 이 결정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창훈 판사의 마음을 이 대표의 목이 맨 최후 진술이 흔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게 결정적이지는 최소한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물음표가 있다는 게 이 결정문의 핵심입니다. 네. 영장을 왜 발부하지 않았냐.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결고리 이화영 전 부지사 공모하고 관여하고 같이 접촉하고 그 부분 다툼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많다라고 판사가 영장 단계에서 설시를 하는 건 이 부분은 범죄가 잘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 계속해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에 검찰은 정말 이 수사 제대로 했는지를 한번 반추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요 최후 진술 때는 늘상 목이 매지만 이게 유창훈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은 없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라는 거군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장면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판사가 추궁을 하자 이 대표가 말을 바꿨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장면일지 보시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중국 선양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북한 관계자 쌍방울과 북한이 만났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함께 있었죠. 경기도 북한 쌍방울이 함께 중국에서 만난 겁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저 자리에서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받았다라고 검찰은 제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 없다라고 부인했고요. 그러자 담당 판사가 어떻게 보고를 안 받을 수 있나? 당연히 받았을 것 아니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말을 바꿨다. 판사 추궁에 말을 바꿨다.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가 판사가 추궁하자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기시감이 든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압수수색될 때 또는 체포될 때 내가 이런 상황이다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들어보니까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정리해 얘기는 주십시오.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전인사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무언가 한번 구체적으로 추궁이 들어갈 때 이 대표가 상황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게 해당 보도의 지적인데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예, 뭐 오늘 추석 명절 첫 연휴이고 그래서 정치 문제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서로 아웅다웅하는 건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민수 대변인 말씀대로 이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또 하면 되고 또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하면 되고 우리 여당은 여당의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도지사 시절의 저런 범죄 비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 쭉 이어질 겁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결국 사법부가 1심, 2심 판결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 때 이렇게 목이 메었다. 이제 이것도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제대로 받으면 제가 50년 받습니다. 방어권이라도 좀 행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이 멜 정도가 됐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 점에서 조금 이상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논리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정치 검찰의 기획 조작 수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86년대에 저도 최후 진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화운동하다가 판사 앞에 서서 최후 진술하면요. 목이 메이지 않아요. 왜? 당당한데 뭐가 목이 메입니까? 아 그때 나는 목 안 맸다. 아 당연하죠. 그리고 구속됐죠. 아 당연하죠. 아 구속된 상태에서 최후 진술해요. 그때는. 구속됐잖아요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일본 재판 앞에서 재판부에서 목이 메입니까? 50년 받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당당하면 목이 안 맨다. 아, 당연하죠. 야 희한한 논리예요. 아 희한한 거죠.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상 본인 경험을 경험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제 말씀 드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 판사 앞에서 목이 메이면서 이거 50년 살지 모르는데 제발 5평 그 독방 말고 방어권 행사하게 변호사 옆에 있게달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뒤에 가서 판사가 이렇게 질문하면 부인을 왜 할까? 구체적으로 사진 들이대면서 이 사진 보고 받은 거 맞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아까 화면 봤지 않습니까? 이 추궁에 계속 깊게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법을 잘 아시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판결이 나는 것은
1심, 2심이 남아 있고 네. 이번에 엊그제 때 기각됐던 것은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영장 전담 판사가 아직은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높지 않다라고 내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명절 첫날 뭐 여야가 아웅다웅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역사 속에서 예. 이 대한민국 제1야당 현직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무슨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장 도지사 시절에 수많은 토착 비리와 그다음에 이 범죄 부패 혐의와 관련돼서 5건, 6건 이상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 잘 모르시면은 김 교수가 왜 구속됐을까? 라고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학생운동하다가 구속됐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다 사면 복권됐다라는 말씀도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해하시면 뭐 사칭하거나 사기쳤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장면 일단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와 기억이 안 난다는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야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박정화 대변인님, 네. 박정화 의원님. 네.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면은 늘 언제나 자기가 분리할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판사가 당연한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았느냐, 보고 안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안 받았느냐 하니까 순간 이재명 대표가 그럼 보고 안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위중교사 했다. 그 다음에 백현동 상황 관련해서 직접 증거는 조금 애매하지만 상당한 의심이 든다. 예.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약간의 주장이 틀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증거는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방어권 보장해 줄 테니까 열심히 방어하세요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지금 재반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말 본인이 얘기한 이 처절한 최후 진술에 판사가 좀 그 생각을 정리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우선은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는 검찰 지금 이재명 대표 한 2번 갔잖아요. 예. 가서 뭐 하셨어요? 처음에는 5장짜리 진술서 갖고 와서 제출하고 나 6시에 나갈게. 나머지는 알아서 진술서로 하세요. 2번째 들어가실 때는 그나마 단식중 가가지고 그에 대한 진술도 안 하고 이 이전엔 진술조서에 서명도 안 하고 나왔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없지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 내가 자백 아니면 자수를 해야 이게 직접 증거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 빠져나와 있었으니까 판사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가 볼 때 직접 증거가 없죠. 나머지 증거는 좀 있으니까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본안 재판이 남아 있지만 지금처럼 아까 유동규 얘기 몰랐던 것처럼 김문기 사장 몰랐다고 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기억 안 난다라는 예. 답변을 재판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 이 건을 파헤쳐서 들어가는 검찰의 증거, 이를 바라보고 있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거라고 봅니다. 보고받지 않았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제가 이러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참 없어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없어 보입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완패당했으면 준비하세요. 이제 본안 재판을 준비하는 게 맞지. 왜 또 여론몰이 합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엊그제 실질심사 시간이 판사의 검토 시간 말고도 한 10시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맥락이 있을 겁니다. 전체 맥락을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딱 이 부분만 기자에게 또 흘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너무 완패당하니까 충격에서 벗어나고 여론을 이제 프레임을 또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론몰이죠. 근데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우리 국민들이 접했어요. 저만 해도 너무 피로합니다.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이제 속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책임을 지겠다, 반성을 한다, 잘 찾아나가야지.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딱 그 제목 띄어내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또 거짓말쟁이, 못된 이미지, 그거 더 쉬워질까요? 안 그럴 겁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개인 그거 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취재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검찰 수뇌부에서 입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믿을 만한 걸 취재를 했으니까요. 그때 부결을 예상하고 입장을 준비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던진 이제 올가미에 민주당이 부결로 끌려 들어올 거다. 그럼 부결되면 방탄국회 방탄했다고 엄청난 공세를 하겠지요. 집권 세력 전체가. 근데 의외로 가결이 됐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찾아내고 계속 공세를 피고 언론에 흘려준 게 그거 아닙니까? 위증교사 혐의. 이번에 재판장도 인정한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검찰이 계속 2년 가까이 수사해온 거는 백현동과 쌍방울입니다. 그거에서 이번에 완벽하게 검찰이 혐의 입증을 못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치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수사 잘못한 부분 아니면 정말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부당한 정치 수사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 아직도 이런 실질심사 있었던 거 딱 한두 마디 떼가지고 언론에 줍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여론몰이다. 명절 예. 첫날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론몰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여론에 대해서 검찰과 한동훈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먼저 한 장관의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한 장관은 태어난 모습,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사법 시스템 자체가 동력이다라며 영장이 기각된 것이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의 입장이 오늘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기각 사유 중에 이화영 진술 관련 이 대표의 직접 개입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유창훈 판사의 판결 내용이죠. 그러자 검찰, 칼을 쥐어주고 죽여라고 지시해야만 지시냐? 그렇게까지 증거인멸 심한 경우는 못 봤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만 아니었더라도 영장은 발부됐을 것이다. 라는 강한 또 유창훈 판사의 기각 논리에 반박하는 검찰의 강한 반박 입장이 나왔습니다. 칼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그것이 직접 지시냐. 이렇게까지 심한 증거인멸 경우는 못 봤다라는 검찰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유창훈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저도 한 수십 번 읽어봤는데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방해 의혹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 측근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했을 것으로도 의심된다라고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부적절하게 의심되는 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 대표 주변인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 이 부분인데 검찰 관계자가 그거 꼭 칼을 쥐어주고 죽여라고 지시해야만 그것이 지시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네.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왔다 갔다 했죠. 번복했고 그 부분을 검찰은 대단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왜? 이렇게 민주당 이른바 윗선에서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녹취까지 풀어서 영장실질 단계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화영의 진술이 흔들린다. 그런데 초기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진술 임의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임의성이 없다라고 판단 섣불리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진실일 수 있는, 그게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이기에서 한 진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단면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좀 불리한 구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마치 영장을 기각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공영 개발을 하든 민영 개발을 하든 이게 행정행위로서 재량권이 굉장히 지자체장에게 많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해서 판사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공공기관의 배임으로 지자체장을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왜? 배임이란 건 상당히 좀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산하 기관에 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어떤 지자체장을 기소한다, 수사한다.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라면요. 민영개발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장은 어떻게 보면 배임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란 말은 그 전까지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게 재량 회계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종합적으로 법원이 기각을 내린 겁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그 진술 번복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까지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진 걸까요? 누가 지시한 걸까요?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규명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언제 국회로 복귀하느냐 이것 또한 관심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하며 당무를 병행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졌기 때문에 병실을 찾아서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향해 치달아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국회로 조만간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강서구청장 선거도 코앞에 있습니다. 친명 지도부는 검찰의 완패, 이재명의 완전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동훈 장관은 탄핵돼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고발하겠다라고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장관의 반박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 먼저 정청래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비명 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친명 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는 외상값 계산하겠다.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가결파들 검찰과 한통속이었지. 해당 행위했지. 이제 외상값 내야지. 계산할 건 계산해야지. 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명계의 또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 조응천 의원 입장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검찰 리스크는 잦아들었지만 법원 리스크가 나올 것이다. 비명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가 끝났냐? 검찰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지만 법원 리스크가 나올 것이다. 이제는 재판 국면이다. 달라진 건 없다 이거죠. 이현우 의원. 가결한 의원 덕분에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난 줄 알아라. 표창을 줘야 할 문제다. 표창을 줘도 모자른 판에 너 외상값?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비명계들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반박도. 친명 비명 갈등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일단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여야 의견 들어보죠. 바르다 선생님께서 좀 바르게 좀 봐주신다면 이 한통속 이거 가결파들 말이야 그냥 막 그냥 막 외상값 공천 불받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덕분에 그냥 방탄 프레임 벗은 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요 비명계 말이 맞습니까? 지금 한번 봐봐요. 쭉 그 지난 한 1년여간을 보면은 연일 국회 열려 있었어요. 저 뭐 작년에 국회 들어와서 늦학기로 들어갔지만은 그 보면은 하루도 국회가 열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국회는 열어놓고 일은 안 했어요. 맨날 싸우기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회기 중에 그 구속영장 오는 거를 피하려고 했던 거가 지금까지 쭉 증명돼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기 쪼개기는 없었습니다만 회기를 계속 연장시켜 놓고 총리회의만 제출하죠. 행안장관 탄핵안 제출해서 또 혼란스러웠었죠. 뭐 법안마다 직권상정했죠.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 구하려고 그 방탄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바로
바로 저렇게 태도가 돌변해서 외상값 받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보여주는 게 구속영장이 그 기각되기 이전에 있었던 며칠 전에 보였었던 민주당의 비민주스러운 모습들이 저는 또 한 단계 더 높아서 더 이상한 괴물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완전 작년에 국회 들어가면서 보니까 국회의원은 뭐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뭐 투표한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자기 소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예. 가결표를 했던 부결표를 했던 의원들을 왜 이제 와서 몰아가요? 차라리 그럼 당론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하자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그거는 얘기 못하고 나서 어정쩡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해당인지 아닌지도 최고위원 얘기랑 중진들 얘기랑 다 틀리면서 몰아가면서 자기들과 생각이 틀린 사람들은 완전히 솎아내야겠다. 완전히 축출해야겠다. 색출해서 축출하겠다고 하는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야 관계도 저런 식으로 또 할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친명 대 비명 가결파 중 가결파 잘못한 거 없다. 친명 지도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한동훈 대변인 어떠세요? 한동훈 대변이래. 한민수 대변인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같은 한식이긴 한데 많이 다른 한식이긴 하죠. 다른 한씨예요? 근데 그 제가 보니까 이 우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충격이 여당 의원들한테 크게 준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바르다 박 의원께서 오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국회가 열려 있을 때 우리 민생 법안들 민주당 주도로 많이 통과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간호법 같은 경우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내용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비회기 기간에 영장 치면은 영장 실심사 받겠다. 그래서 7월부터 8월까지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여당이 검찰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팩트가 다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친명계, 비명계가 있는데 아마 다른 당에서 보면은 내부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런 비판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부결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단위 그리고 단위뿐만 아니고 의원들 선수별, 그다음에 모임별, 그다음에 최고위원들과 당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이른바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과 다양한 접촉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의사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전임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나오셔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의원들께 정말 간곡하게 총의가 모아졌다. 부결해달라. 요청을 간곡하게 합니다. 그때라도 본인들이 가결을 던지겠다는 의원들은 그때라도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당당하게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외인 저도 제가 여기서 하는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그럼 국회의원 정도 되면 책임져야죠. 거기서라도 손을 들었어야죠. 아닙니다. 나는 가결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다른 얘기 전달해놓고 결국은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당 내부 얘기라 참 민망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최고위에서 가결된 이후에 이제 심야까지 회의를 한 다음에 이거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원들이 저희 당원이 한 250만 명 됩니다. 그 청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5분의 의원들을 해당 행위로 징계해달라는 청원을 냈는데 그게 당규에 따라 5만 명이 넘으면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미 5만 명은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당원 당규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낼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행위로 규정된 한 5에서 6명의 의원들은 이제 외상값을 어떻게 치르게 되나요? 얼마인가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X로요. 그건 좀 봐야 되겠죠. 봐야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당원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건 당원들의 의견이니까. 그러면 당의 공식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들이 넘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뭐 거기서 이제 좀 살펴보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당원들 청원이 그렇게 접수된 상태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가결파들을 이제 색출하겠다는 이야기를 김 교수님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이 검찰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좀 정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민주당이 영장 기각 한번 됐다고 지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이 과도하게 나가면 또 일을 그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답게 좀 편안하게 지나온 일을 좀 돌이켜보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가결파들에 대한 저는 논리가 맞다고 보는 게 그나마 가결을 해서 영장 실질심사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민주당은 또 숨통이 조금 트인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결표 던졌으니까 이제 기각돼서 왔으니까 너희들 다 혼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돌아다닙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가서 가결표 받을 줄 법정에서 영장 기각될 줄 알았으면 단식을 왜 했나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영장실질심사 가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24일에 그 긴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식 마지막에는 또 가결시켜 달라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국민한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시켜 달라고 또 입장문을 내가지고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처음부터 검찰 출두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내 발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단식도 안 했으면 배가 고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헷갈리지도 않고 부결시켜 주시지 말고 가결시켜 주십시오. 저부터 가결표를 던지겠습니다. 제 발로 가서 살아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민주당의 분란이 왜 생깁니까? 가서 지금 결국 아슬아슬하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영장만 기각돼서 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걸 다 이긴 것처럼 과대 해석해서 가결표 던진 사람을 색출하겠다? 저는 그건 민주정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본인이 단식한 거나 본인이 부결 입장을 낸 것은 자기 스스로도 몰랐을 거다. 예. 이렇게 영장이 기각될 것을. 저는 그래서 24일간 그 단식하신 것이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많은 조간신문에서 이 가결표 던진 의원들, 이 가결파에 대한 상응 조치, 후속 조치 그 수위에 아마도 민주당은 한동안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가결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지금 이 가결파들을 소위 비명계 가결파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한 장관을 파면시키라라는 주장인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역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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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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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규탄 민생 회복 촛불 문화제와 관련해서 아마 연휴가 끝나고 날짜를 정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대통령은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은 파면돼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고발할 것이다,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체포동의 요청 이후 설명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라면 민주당에서 고발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추석 연휴 이후 법리 검토해보고 지도부에 의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고발한다는 건 아니고 현재는 법리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단계 같아요. 한 장관 탄핵 내지 파면, 고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대표의 혐의가 무죄로 벗은 것은 아닐진데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이 의견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떻게 법리적으로 인과관계가 되나요? 구속영장 네. 기각은 그냥 사실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는 거라 네. 요구했다고 장관을 파면해야 될 이유가 될지 법리적으로.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통상의 법무부 장관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법무부 장관이 네. 아니기 때문이다. 예, 본인이 뱉은 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공식 논평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비유에 따르면 자범이 어떤 자해 행위까지 해가면서 방어를 하려고 했던 건데 범죄 소명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규모 비리의 최쟁점은 이재명 대표라고 본인이 국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저는 전국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수세에 몰리게 한 1등 공신이 한동훈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한동훈 장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말 순방 일정 중에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체포동의안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 공식적인 입장 나오지 않는 거 불리하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이 판사를 공격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거,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치가 제대로 가동되는 국면이라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경질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거를 법률적으로 저는 피의 사실 공표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소 전에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것도 수사의 관계자들이 알리는 것을 규율하는 법률이거든요. 이제 탄핵과 뭐 다른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그 카드를 지금까지 좀 여러 차례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내기에는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경질이 최선의 답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영장이 기각됐고 한 장관이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한 장관은 파면 사유가 된다라는 장미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야권의 의견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반박은 뭘까요? 한 장관 입장도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에서 장관님 파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 장관 경질 사유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한동훈 법무장관은 당대표 혐의 수사한 게 어떻게 파면의 사유가 되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 한번 좀 들어보죠. 바르다 선생님.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파면, 탄핵. 지금 그 법률위원회에서 예. 한동훈 장관이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던 중에 막 민주당 의원석에서 뭐 증거, 지금부터는 증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말을 못하게 할 정도로 이제 막 난장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의장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의무니까 의원님들 제발 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피의사실 공표인지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저는 지도부에 건의해서 좀 고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판부, 이 법원에 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된 판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틈만 나면 뭐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옛날에 정권 잡았을 때는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고 인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차라리 고발해갖고 법률이 검토해가지고 고발해서 또 결과를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영장이 기각된 것만 가지고 또 한동훈 장관을 뭐 파면을 하라 아니면 뭐 탄핵을 하자 뭐 얘기한 그것도 민주당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도대체 이재명 대표 구치소에서 나오는 순간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정치합시다. 이제는 민생 챙겨봅시다라고 대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한동훈 장관 인사조치하라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모순이 많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가결파 색출해야겠다고 또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앞뒤도 안 맞고 좌우 옆도 안 맞고 도대체 민주당이 뭐 하자는 건지. 겉으로는 맨날 민생 얘기하고 속으로는 자기들 권력 챙기는 거 이 민낯을 똑똑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한민수 대변인님, 뭐 무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구속 수사만 면한 건데 한 장관 파면까지 가는 것은 너무 간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김경수 전 지사도 구속은 면했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돼서 구속됐죠.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수사하지 말고 정말 혐의가 있으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보자. 그렇게 요구를 계속 해왔어요. 그거를 거부한 게 검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기각이 된 뒤에 뭐 수사의 주관관 과정이다. 그리고 또 검찰은 정말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검찰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검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말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무슨 칼 든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월에 한 장관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조작됐거나 증거가 없다면
100% 판사가 영장 발부를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장 발부가 안 됐잖아요. 이게 자기 얘기예요. 지난 2월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 9월에 입장이 또 달라졌어요. 영장이 하나가 기각됐다고 대통령의 사과를 얘기하고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제1야당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집권 세력 1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한테 그런 말씀까지 듣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하고 왜 수사만 하냐고. 이재명 대표 수사만 하냐고. 민생은 뒤로 튕겨쳤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니까 야당이 사과 요구를 못합니까?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런 피의사실 유포 맞죠? 공표 맞죠? 무소속 국회의장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연결되니까 5분 내로 끝나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강금실 법무장관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면으로 냈습니다. 의원들한테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면으로 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다른 법무장관과 달라요. 오시면은 한 30분씩 얘기합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얘기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영향을 주고 자극을 합니다. 저는 그건 아니죠. 저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국무위원이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님 이제 저랑 같은 한 시기도 하던데 좀 이상을 찾으시고 그럴 필요가 있고요. 한 10분만 얘기해라 이거죠. 한 번만 말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저 자꾸 탄핵 얘기해가지고 탄핵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 탄핵 요구한 적 없다?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을 요청한 적도 없고 외곽에 있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나 제가 알기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단독 기사 났습니다. 아마 법률위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현재 지도부까지는 보고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야의 의견 치열하기도 하고 또 듣다 보면 너무 재밌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합니다. 이상민 의원, 민주당의 비명계 중진 의원입니다.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가능하면 빨리 대표직을 사임하다. 그게 적절하다라는 의견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능하면 빨리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적절하다. 그런 생각은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날개 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지금 당대표 물러나라 하면은 돌팔매 맞죠. 그런가 하면 이 친명 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이 매를 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송 전 대표를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날 압수수색하느냐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 들어보시죠. 방금 송영길 전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검찰이 매를 법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시점에 또다시 물타기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가 봅니다. 압수수색 시나리오 작가들입니까? 칼은 남을 베기도 하지만 나를 베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을 왜 압수수색했을까요? 크게는 돈봉투. 근데 하나가 혐의가 더 추가됐습니다. 먹사연에서 인허가 관련 법안 처리 대가로 4천만 원 뇌물 수수한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 수사 안 되니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돈봉투가 전당대회 때 뿌려졌다는 건 윤관석 의원이 인정한 상황. 추가 뇌물 혐의까지 추가가 돼서 송 전 대표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자, 김근식 실장님, 여권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돼서 즐거운 건 알겠지만 돈봉투가 뿌려진 것에 대해서 이미 윤관석 의원도 인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수사까지 마치 이제 소설인 것처럼 무마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게 바로 이제 침소봉대 견강부에 좀 어려운 한자말로 쓰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수직이 높습니다. 역시 돌직구쇼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 같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시종일관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가 다
검찰의 창작 소설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검찰은 검찰의 스케줄대로 하는 거예요. 그 수사하는 검찰이 다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사실을 잘 예상을 못했는데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걸 알고 거기 물타기 하려고 송영길 전 대표를 또 압수수색했다? 저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알 수도 없는 이야기를 놓고 어떻게 검찰이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날짜에 압수수색한다는 게 무슨 소설 쓴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전 민주당이 이제 저 재미를 좀 보니까 계속 그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범죄 혐의는 상당 부분 의심되고 소명이 되고 있는데 직접 증거에 대해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하고 야당 대표니까 인신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유창원 판사가 본 거라서 풀어진 거예요. 수사는 계속되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김경수 전 지사 구속영장 기각됐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정 구속됐어요. 그 형량이 높고 죄질이 안 좋고 반성의 개전이 적이 없으면 법정 구속되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도 법정 구속됐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굉장히 많은 그 재판의 일정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구속영장 기각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모든 게 다 무죄로 판결나는 것처럼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의 전체 리스크로 끌고 가면서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개인의 범죄 그 재판과 관련돼서 방패막이로 쓰는 이런 늪에서 좀 빠져나올 것을 비명계 입장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총선은 어차피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을 계속 결부시킨다면 저희로서는 사실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기각에 대한 일종의 분풀이로 송 전 대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매를 벌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구식 전 실장은 경광부회다라는 한자성어로 응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자, 국회 상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됐고 가장 가까운 선거는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진교훈 후보 대 김태우 후보 대 진교훈 후보.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렇게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하지만 이 선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 선거죠. 그래도 구청장 선거긴 합니다. 진교훈 후보, 김태우 후보, 진교훈 후보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개시가 됐습니다. 두 후보 풍경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원칙과 법치가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데 진짜 교훈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 딱 이름이 진짜 교훈 진교훈입니다. 진짜 강서구 사람 진짜 일꾼 누굽니까? 강서구의 북풍을 불러올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우리들의 이 항쟁이 바로 이 강서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구민 후보냐 낙하산 후보냐 미래냐 과거냐의 선택입니다. 김태우의 당선이 바로 공익제보자 김태우가 꿈꿨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김태우 후보만이 연속성 있는 정책으로 강서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질 유일한 후보라고 믿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일단 여야는 표면적으로는 총력 지원 상태입니다. 추미애 떴고 나경원 떴습니다. 총력 지원. 물론 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곧 있을 총선의 결과를 나타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선 직전에 실시되는 유일한 선거라는 점에서 양당 모두 총력전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총력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무도한 폭력 지배, 국정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전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서구청장 진교훈, 김태우 후보의 현재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서 최근 여론조사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교훈 후보가 44.6% 여론조사상, 김태우 후보가 37.0%의 지지율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일단은 여론조사상은 이래요? 이제 저게 애초에 나왔던 또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폭이 이제 줄어들고 뭐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강서구라는 게 이제 갖고 있는 지형상 보면은 김태우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지형을 워낙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도부 총력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활동을 해서 열심히 한다면 저는 뭐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해서 강서구 쪽 한번 쭉 갔다 왔는데 강원도 힘 있는 의원까지 지금 강서구에 가서 일단 저 이제 쓱 해서 가서 저녁 한번 먹고 식당에 막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 프랭카드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여당 구청장 후보라는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소 일부 지역은 강서구가 낙후된 지역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저는 김태우 후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강서구 선거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다라는 의미 부여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진교훈 후보가 우세 속에서 양당이 지도부까지 나서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 김태우 전 구청장, 김태우 후보의 사면 복권에 대한 이 주민들의 평가도 좀 반영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조 전 장관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제보한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 평가 여부도 아마 이 선거에서 의미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서구, 지금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군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 물론 맞습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다른 당 여당 얘기긴 합니다만은 여당에서는 충분히 여기 어찌 보면은 한 기초단체장 선거거든요. 그럼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관리가 가능했었을 겁니다. 아마 총선이 6개월 남았는데. 근데 이미 저는 그 선을 넘어섰다고 봐요. 첫째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는 순간 여권 입장에서는 수렁에 빠져든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는 또 다른 문제인데 거기에다 엎친 격에 덮친 격으로 온 거지요. 이제는 큰 태풍을 맞은 겁니다. 맞았어요. 근데 이걸 자초를 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 사람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다가 강서 구민들의 혈세 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선거에 김태우를 재공천을 한다? 이거 강서 구민들 볼 때 정말 모욕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분을 공천을 해요. 사면 복권까지 말씀하신 3개월 만에 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 나왔듯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 전초전이 돼버렸고 심판 선거를 만든 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돼버렸고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 강원도 출신인 박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전 의원을 동별로 다 배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언론 보도를 봤어요. 동별로 배치하고 SNS로 알리고 오만찬을 하고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을 먹고 활동 보고서를 원내 지도부에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다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상처럼 만약에 더 벌어지고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그 책임, 후폭풍이 여권 지도부로, 여당 지도부로 갈 겁니다. 결국 자초하고 자충수를 두고 있는데 뭐 선거 몰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관건 선거랄지 이런 부분들은 유혹이 있더라도 하지 마시고 공명정대하게 하고 제대로 강서 구민들 심판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어제 긴급 의총에서 한 휴대전화 속의 대화 내용이 포착이 됐는데 44곳을 조기 공천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함께 보시죠. 여의도 연구원장 박수영 의원. 이재명 대표 기각 후속 조치. 접전 지역 44개 중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임명 등 우선 조치할 것을 제안하는 문자. 어제 국민의힘의 긴급 의총에서 휴대전화로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문자 메시지인데 비전전략실장 전직 실장께서 보시기엔 이 어떤 전략입니까? 되게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의 예상 밖으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의원총회 과정에서 이제 박수영 의원은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어요. 네.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당내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조언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아마 의총장에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의도 연구원 내에 이제 내부 문건에 저러저러한 이제 향후에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비롯한 총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문서를 만든 것 같고 그 문서를 아마 열어보다가 저 사진 인식한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하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말이 되는 게 지금 선거법상 12월 10일이 지나야만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그전에는요.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 아니면 아무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0일 넘어야만 선거에 뛰고 싶은 사람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명함도 나눠주고 인사도 겨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12월 10일 되면 이제 찬바람 불고 1월, 2월 되면 이제 공천해가지고 이제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할 텐데 지금 비어있는 당협 같은 곳에 12월 10일 이후에야 예비후보 등록해서 당협위원장 선정되고 공천받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상당히 없죠. 물론 박정호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돌직구쇼에서 많이 봐주고 시간이 높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비어있는 곳에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려면 알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게 나온 것처럼 뭐 우리 당이 우세한 영남이나 또 우리 당이 워낙 열세인 호남은 빼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 접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0% 이내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지난 선거에서 10% 이내에서 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어있는 당협에는 좀 조기 공천을 해서 그 공천을 받은 사람이 일찍 뛸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좀 열어주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충분히 내볼 만하다. 저는 여의도 연구원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유명한 또 당협위원장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3가지 순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핫쌈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가석방 출소를 했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교수님 사랑합니다. 시간 되니 혹시 안 나왔냐고 가져갔나? 네. 가석방 되신 거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아들 허위 인턴 수사에 관한 입장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민 씨 기소됐는데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하세요? 장윤 변호사님, 네.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되어서 실형을 살고 있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거죠? 맞습니다. 가석방은 형이 확정돼야 가석방 요건이 일단 충족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단 관련 규정을 보면 3분의 1 이상 복역을 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행형, 태도 등등을 다 고려해서 오히려 이제 만기 출소보다는 가석방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인 마침표가 찍혀진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일단 본인이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완전히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공범으로 입시 비위와 관련한 항소심이 계류 중입니다. 1심에서는 정경심 교수 실형 1년 선고받았고 조국 전 장관은 2년 받았지만 지금 1심에서는 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가 바뀐 이후에는 법정 구속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또 어떤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받고 4년인가요? 네, 4년을 대법원. 그 중에서 한 1000일 넘게 지금 맞습니다. 수감이 돼 있으면은 남은 형은 그러면 안 삽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미 끝난 거고요. 가석방은 이제 임시적으로 석방이 됐다라는 거고 네네. 만에 하나 그 지금 계류 중인 항소심에서 1년형이 굳어진다거나 아니면 실형으로 확정이 되고 대법원 단계까지 갔는데 그렇게 마침표가 찍혔다라고 하면 재수감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그럼 한번 가석방 되면
남은 형이 많이 남아 있어도 다시 들어가서 형을 살지는 않는다. 예, 이미 석방이 된 거죠. 석방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조 전 장관과의 어떤 공범 혐의로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서도 왜냐면 1심에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2년의 실형 하지만 법정 구속은 안 했죠. 네. 근데 2심이 이제 곧 남아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도 또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또 수감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실형이 되면요. 그거는 완전히 별도의 사건 별도의 아니겠습니까? 사건이라? 예, 나중에 이거를 같이 기소가 됐으면 한 재판부에서 공소사실이 추가돼서 재판을 받았겠지만 그 시간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건으로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남편이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또 장 변호사님, 네.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인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부부를 같이 구속시킨다라는 게 좀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는 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 공교롭게 정경심 교수와 가석방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조 전 장관의 2심 선고가 지금 가까워왔단 말이죠. 그러면 방이 비었다는 거예요. 네. 그 방에 조 전 장관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부부에 대해서 검찰도 2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녀 조민 씨에 대해서까지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상당히 좀 이례적인 국면인데 법에 뭐 눈물이 있다라고 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는 게 또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부부 중에 정경심 교수는 나와 있고 항소심에서 지금 부인은 나와 있으니까 남편은 이렇게 고려하지는 않을 거고요. 법원이 아마 그런 부분은 고려할 겁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양형이 항소심에서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가 아니면 다투지조차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법률심이라서 엄격하게 그 원심이 제대로 판단했는지만 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이 지금은 어쨌든 피고인 신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조 전 장관은 구속될 수도 있다. 그러면 조 전 장관이 만약에 2심에서 구속되면 조 전 장관 뭐 총선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총선 출마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저도 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예. 나와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좀 단편적으로 혹시 출마를 열어두고 고민을 하고 있나라고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본인이 법조인은 아니어도 법률 교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형법 교수였기 때문에 이 국면을 정확하게 본인이 진단할 겁니다. 이게 실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높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 좀 닫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옥중 출마 얘기도 했어서 제가 법리적으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구속된 상황에서 출마할 수 있냐? 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나 군사 독재 시절에는 옥중 출마, 옥중 당선도 됐었어요. 옥중 당선도 됐었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야당이 이제 민주화 투쟁할 때 그렇죠. 있었던 거고 이제 이재명 대표 보고 옥중 출마, 옥중 공천하는 건 사실은 속아 웃을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2심 지금 판결에 남아 있는데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면 이제 옥에 갇히는 건데 네. 그 상황에서 물론 대법의 확정 판결이 아니면 그렇죠. 사실은 출마는 할 수 있죠. 대법의 확정 판결이 돼야만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에 살아온 행태나 그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이후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즐길 뿐이지 본인이 나서가지고 어려운 정치의 길을 나서가지고 출마할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건 우리 박정아 의원이나 저같이 정말 열심히 국민들과 함께 표를 얻으려고 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조국 전 장관은 즐기는 사람입니다. 관종으로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출마 여부를 질문받으면 그걸 즐길 뿐이지 그 험난한 길을 본인이 개척해 나가면서 뚫고 나갈 그런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조 전 장관이 언뜻 총선 출마 의지로 해석될 만한 말들을 내뱉고 있긴 합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사태를 복기를 해보면 윤석열의 조국에 대한 컴플렉스도 저는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이 반작용이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출마라는 방법이 있죠.
2019년 사태 이후로 검찰공화국 대한검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극우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심 선고 결과 조 전 장관은 구속될까요? 2심에서 또 유죄 나올까요? 조 전 장관은 출마할까요? 어쨌든 궁금합니다. 그래서 2심 결과가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민 변호사 전망대로 2심의 구속 여부, 유죄 여부가 조 전 장관 출마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니만큼 2심 결과도 좀 조속히 나와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신원식 의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재인 모가지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설전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했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합니다. 진정으로 전직 문재인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과한 표현에 대해서 아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퉁쳐서 죄송합니다로 끝날 수 있습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개별적으로 안 하신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었죠? 좀 전에 소개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 문희 대통령 현직이었죠 당시에는. 무슨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다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 정말 제가 이 옮기는 자체가 제 스스로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하면 안 되죠. 당시에도 아무리 민간인이고 지금 공직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군에서 고위직까지 지냈던 장성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저는 보니까 소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했더군요. 붕짜자 붕짜 신원식. 뭔 얘기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참 부끄럽던데 붕짜자 붕짜 신원식 후보자는 저는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보수 진영에서도 좀 심하다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43년도에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저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을 부인했어요. 광복군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분이 국군의 수장이 된다? 국방부 장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역사적, 정치적, 법적으로 판단을 내린 쿠데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12.12 쿠데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군을 통수권자는 물론 대통령이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인식으로 군을 지휘한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옹호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까지 16번, 집권 1년 6개월도 안 됐는데 16번이죠. 16번의 장관급 후보자들을 국회에서 반대했는데 야당이 강행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또 3분이에요. 이번만큼은 국민들 뜻,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대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서 좀 지명을 처리하셔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 뭐 인사청문회 채택 안 돼도 내 권한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니까요. 또 강행 처리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내년 4월까지 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려돼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이 쿠데타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오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고수 의견을 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해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었던 남북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후보자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실 뭐 안보 전문가이기도 한 김근식 교수님,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북한이 잘만 지켜준다면야 이 한반도의 정중앙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낮추는
순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이를 계속 어겨왔어요, 일방적으로. 이미 이제 미사일 도발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몇 번 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인데 아마 지난해 말일 겁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울릉도 근해까지 날아와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효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이미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이 완충 지역을 설정해놓고 포사격 안 한다, 기동훈련 안 한다, 정찰 비행 안 한다는 걸 이미 다 깨고 있다는 걸 여전히 아주 그냥 여실히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뭐 서울, 인천, 강화에 드론도 여러 차례 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누구의 책임을 탓할 필요도 없이 무력화돼 있습니다. 무력화돼 있다. 북한은 수시로 도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 부분을 이제 효력 정지를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남북이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무효화를 선언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국방부 장관이 되면은 그 이후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과도한 발언에 사과를 했는데 그 발언했던 그 집회가 이제 태극기 집회 현장에 가서 흥분되다 보니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만 9.19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굉장한 반대를 세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대수장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란 그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대수장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 가서 아마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좀 격앙돼서 그런 해서는 안 될 만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 그다음에 쿠데타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건 좀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나 9.19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그때부터의 강력한 반대 의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건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좀 교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지난 7월에 전격 해임된 시진핑 주석의 총애를 받았던 칭강전 중국 외교부장의 불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콩 TV 프로그램 진행자인 40대 여성과 내용관계. 지난해 대리모를 통해 임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홍콩 유명 앵커 A씨는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과 함께 이번 목적지는 앞으로다라며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의 연이은 보도로 이 칭강 전 그 부장이 결국 경질된 것은 홍콩의 TV 프로그램 진행자와의 불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군요. 장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칭강 외교부장은요, 그냥 고위직 외교부장에 발탁이 된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총애를 받은 인물로 상당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식석상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보이지 않았을까? 그게 본인이 취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입니다. 한 7개월 즈음에 접어들 시점에 이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 낭설들이 좀 난무하기도 했었는데 그 뒤로 한 달 뒤쯤 지나니까 공식 해임 조치가 됐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하던 중에 이게 홍콩의 굉장히 유명한 TV 앵커와 불륜설이 제기됐고 지금 대리모 출산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타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관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을지 아니면 그 이외에 또 경질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심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김진애 더 라방으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유튜브에서 김진애 돌직구쇼 검색하셔서 저희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 들어오셔서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김진애 더 라방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명절 연휴의 마지막 빨간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김진애 돌직구쇼 본방과 김진애 더 라방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